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now? Now I'm broken when you're not around. Unspoken words I'm screaming out.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now? Now I'm feeling high when I'm low. I need it more when you're close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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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 to me. Let's see what it sounds like. Switch it. Switch it.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민심쇼 제20대 대통령 선거 집중 분석과 전망 5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소데스 캐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겨우내 아주 살이 많이 찌었더니 옷이 끼어서 미치겠네요. 예. 자, 저와 또 함께 항상 진행을 함께 해주신 우리 감독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2주 만에 다시 뵙게 됐는데 소세지 캐스터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저는 이제 잘 지냈고 3월 1일 날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월미도와 인천 차이나타운 한번 이제 방문하고 싶다고 하셔서 월미도 좋죠. 갔다 왔는데 네. 굉장히 좀 인파가 많고 아. 확실히 좀 다들 좀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으시구나. 네, 좀 이제 이런 걸 또 확인했습니다. 봄이 되다 네. 보니까 날씨가 풀리고 점점 이제 바깥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요. 여러분들 채팅 또 많이 읽어드리면서 소통하는 방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또 머리 색깔 이쁘다고 채팅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이제 제가 염색을 한 게 아니고 이게 가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엊그저께 머리카락을 앞머리를 좀 손봤는데 실수로 너무 많이 잘라버려가지고. 본인이? 네, 너무 많이 미용실 가서 잘랐는데 미용실 가서? 잘못 잘려가지고 이게 손이 안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별 수 없이 가짜 머리를 뒤집어 썼습니다. 오늘 좀 어울리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컬러 자체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서. 진짜요? 감사해요. 엄청 칭찬했었는데. 제가 평소에 해보고 싶은 머리인데 제 머리카락이 이제 탈색이 안 되는 머리라서 이렇게 하늘 푸네요, 가발로. 탈색이 안 되는 것도 방송 끝나고 얘기해. 그 방법이 있더라고. 진짜요? 방법이 오, 있어. 감사합니다. 내 와이프가 그런 경우인데. 진짜요? 자, 그러면은 민심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민심쇼 먼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예, 대한민국 사회 이슈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저 여러분들의 민심을 체크해보는 쌍방향 인터랙티브 토론 컨텐츠입니다. 자,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이제 5일,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을 했죠. 굉장한 사전투표율, 역대 최다라고 제가 아까 보고 맞습니다. 왔었는데,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도 대선 관련 이슈들 집중 분석하고 전망해보는 컨텐츠로 유저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른 어떤 지상파나 어떤 종편의 그런 방송들처럼 빙빙 돌려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 정당에 계신 분들 그대로 나오셔서 또 청년 정치인분들 그대로 나오셔서 있는 그대로 속 시원하게 채팅에 있는 것만 그대로 읽으면서 맞습니다. 감독란님의 바로 직격 미사일 날아갑니다. 예. 근데 오늘도. 저는 요즘 좀 여유로워가지고 갑자기. 갑자기요? 네,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부드러워졌다. 오늘 좀 유해졌습니다. 오늘 이제 화를 그만 내려고요. 저는. 유해진 유동란님과 왜냐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좀 약간 헛발질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더 지적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선거 분위기가 좋아서. 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화낼 일이 있겠나요? 이재명 후보 쪽은 어떻게 이재명 후보 쪽이요? 예. 저 아니어도 이슈가 많은데 제가 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민심쇼에는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는지 좋습니다. 지금부터 패널분들 차례차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심쇼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제 근처에서 또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예. 민심쇼 터줏대감 우리 정책벤처 인토피아의 대표인 정윤우 대표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네. 방송 직전에 네. 씻고 오셔서 뽀송뽀송. 네네 맞습니다. 얼굴이 약간 발갛게 상기되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우나 다녀오셨나요? 이게 원래 항상 이렇게 하루에 아침에 씻고 이 저녁 방송에 오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지는데 오늘은 좀 늦게 씻고 왔습니다. 빛나기도 하고. 네. 근데 오늘 약간 마스크랑 해서 야구 선수 중에 네. 박병호 선수 혹시 아시나요? 아, 약간 그 느낌이 좀 있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이제 잘생기셨거든요. 정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트레이드 됐어요. 트레이드. FA 이적이죠. FA 죠. 예. 오늘 또 바꿔갔으니까. 소대수 이야. 캐스터를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더 잘생기셨습니다. 저는 이제 목소리 칭찬을 해야 진심으로 알아듣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원래 그 다음이구나. 네. 어쨌든 제 오른쪽에 계신 쭉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예은혜 부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지난 회차에는 굉장히 네. 당에 대한 애당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노란 점퍼를 네. 입고 오셨는데 오늘은 오늘도 입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맞아 저기 있더라고. 선거운동 하다가 바로 네. 어디에서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모란역에서. 아 모랑역 아, 근데 성남에 멀리서 있는. 네. 오셨네요. 네, 강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밖에서 하려다가 맞아요. 이제 역사에 가가지고 이제 인사드리고 퇴근길 고생하셨다고 시민분들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럼 예은혜 부위원장님 그 현장에 가시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는 이제 보통 마이크를 쓰게 되면은 이제 시민분들께 연설도 해드리고, 연설도 하고? 뭐 뽑아달라고 이제 말씀도 드리고 부탁 말씀도 드리고 뭐 이렇게 춤도 추고 뭐 율동도 하고. 춤도 어떤 율동이 있나요, 정혜진? 아, 네, 저희 그 질풍가도. 질풍가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질풍가도. 맞습니다. 그 율동을 좀 네, 막 이런 거 막 하고 막. 네, 뭐 아, 있습니다. 저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그 노래 좋죠. 아, 예. 진짜. 아니 저도 월미도 갔었는데 당시에 국민의당에서 이제 유세를 왔더라고요. 당시에는 이제 단일화 직전이어서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신 거여서 이렇게 좀 이제 괜히 더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 예. 자 근데 또 오늘은 또 우리 감독나님 옆에 또 감독나님이 좋아할 만한 두 분이 네. 자, 나와 계십니다. 벌써 민심쇼 세 번째 출연이시네요. 정말 약간 이제 정이 든 것 같아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이시고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 5년 단장을 맡고 계신 장민수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2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번 출연 때도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네네.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많이 바쁘셨겠구나. 그렇죠. 우리 이번 주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사전 투표가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사전 투표 동료를 좀 아주 청년들과 아. 힘차게 하고 왔습니다. 혹시 이제 장민수님도 이제 그 예은혜님처럼 이제 직접 가가지고 유세장에 가가지고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 말씀도 하고 그러시나요? 그렇죠. 거기서 제가 뭐 약간 질풍가도를 추진 않지만 어떤 노래가 있나요? 유명한 거. 저희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저 사실 여기 오는 길에 듣고 왔거든요. 나는 한 번도 못 들었네요. 진짜요? 아니 여기 차량은. 그 삼성역 저기 인터컨티넨탈에서 오는 길에 그 유세 차량이 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듣다 네네. 왔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 유세 차량은 이제 몇 번 봤고 정의당 차량도 그건 TV로 봤구나 아무튼. 윤석열 후보 차량은 저희 집 앞에 있는데 진짜 저 솔직히 점심에 자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정말. 하여튼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은 민심쇼 시즌 1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여러 시사 공식 컨텐츠에 자주 참여해 주시다 약 1년 반 만에 다시 네. 뵙게 된 패널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시며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신 죄송해요. 맡고 계신 서재현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 사실 땜빵입니다, 땜빵. 왜 땀빵이에요? 이제 다들 바쁘실 때 혹시 뭐 딱 전화 오면 제가 또 고기를 안 놓쳐요. 네, 딱 와가지고 바빠도 다른 약속 딱 취소하고 바로 옵니다. 그렇구나. 네. 아프리카를 정말 사랑해주시고 위해주시는 네. 마음이 참 보이는 부분이에요. 이제 아프리카 오랜만에 다시 찾아주셨는데 네. 그동안 이제 TV 시사 프로그램도 많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요즘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실까요? 저도 아침에 제가 좀 화장을 또 안 지웠어요, 일부러. 네, 오늘 네. 아침에 채널 아유. A 돌직구 쇼. 오. 저는 쇼를 좋아합니다. 민심쇼, 돌직구 쇼. 쇼. 예. 근데 말씀하시는 감각이 거, 아주 좋지 않으셨네요. 네, 요런 드랍 거 외워와야지 다음에 땜빵일 때 또 불을 주시고.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그 진행자님 굉장히 잘생기셨잖아요 거기 그렇죠, 맞습니다. 인물이 김진, 좋으셔. 김진. 저희 예. 진행자도 좀 잘생기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최고입니다. 저게 진심이야. 저게 진짜 칭찬이야. 1번 하셨죠? 1번. 예. 아니 저는 약간 여기서 홍일점인데 약간 준수한 남자분들 사이에 항상 껴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저도. 제가 준수하진 않은데. 아니 다 준수하세요 왜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닌가? 편안합니다. 저. 감독님 뭐 아주 멘트도 아주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기애애한 거는 뭐 거의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정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청년 대표분들만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채팅창을 통해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한 주간 있었던 대선 관련 빅 이슈들 몇 가지 선정해 청년 대표분들의 견해와 입장을 또 들어보는 대선 이슈 뽀개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이슈. 아무래도 이제 본 투표가 3월 9일 다음 주에 있는 만큼 아주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고요. 야, 이거 뭐 이번 주에 뭐 제일 컸죠. 예. 아유, 정신 없었어요, 새벽에. 아침에 야, 이게 어느 쪽 후보를 지지하시든 간에 굉장히 가슴 뛰는 어떤 뉴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난 3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안 후보로부터 단일화 결렬 통보를 받았다며 협상 일지를 공개한 뒤 사흘 만에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그간 독자 완주 의사를 아주 강력히 표명해왔던 안철수 후보가 입장을 바꾸고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마지노선이라 많이들 이야기했던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아주 막판에 단일화가 성사됐는데 요 임팩트 그리고 시너지 효과, 정말 이 두 후보가 원하는 완벽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객관적으로 또 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정의당에서 오신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예은혜 부위원장님. 근데 또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 아주 어떤 그 정책적으로 궤를 상당히 달리하는 부분이 많지만 네. 또 어떤 양당제를 협파하기 위해서는 또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좀 복잡한 심정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후보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허망하다 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저번 주에 계셨던 이제 국민의당 이제 청년분들 계셨으면 굉장히 그렇죠. 솔직하게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맞습니다. 다당제가 본인이 꿈꾸는 거였다라고 하는데, 저도 기자회견을 라이브로 봤거든요. 근데 라이브로 하면서 기자분들도 백브리핑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쭤본 거죠. 공식 회견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하는 거. 네, 질문을 하는데 이제 중요하죠? 단일화 원래 뭐 생각 안 하시고 원래 다당제 생각하시지 않으셨냐라고 했는데 즉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 막 되게 총괄적인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제도를 개편해야 된다. 대통령 진입. 그러니까 딱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모순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본인이 말해왔던 것과 그렇죠. 삶의 모순이랑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도 아니 이거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론 이제 뒤에도 질문이 있습니다만 이제 권력 분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또 다루게 될 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죠. 다당제를 꿈꾸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색깔은 다를지언정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회 300명이 뭐 이제 5천만 명의 목소리를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당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축을 좀 잃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랜만에 또 나와주신 우리 예. 라임을 아까 잘 맞춰주신 우리 서재현 청년위원회 상임 부위원장님. 예. 그게 이제 저도 놀랐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이제 자기 부정을 위해서 단일할 때 맥주 먹고 했잖아요. 이게 술김이 한 거예요.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폄하하신 거 아니에요? 폄하가 아니고 왜냐하면 평상시에 맨날 속된 말로 니는 안 돼, 대통령감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예. 갑자기 새벽에 술 한잔 먹고 너는 대통령감이야, 너는 총리감이야 해놓고 단일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위해서는 이게 나중에 보면 야 왜 했어? 형님, 근데 술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프리카 TV라고 해서 꼭 예. 강력하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강력한가요? 제 취향이에요. 점잖게.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속으로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 굉장히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11년 동안 이게 양당 체제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렵죠. 노력이고 희생이에요. 10%대 유지하면서. 저도 대구에서 민주당 4년 하는데 네네. 정말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해서 이제 국민들도 알아요. 아, 이제 고생했고 보니까 토론도 이제 4년 전에 안초딩 이런 놀림 받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실력이나 어떤 체득화, 준비하는 것도 저는 되게 발전이 돼서 응원해서 다음에 혹시 도전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했는데 갑자기 단일화를 해서 그날 운동 저도 이제 대구에서 운동하는데 엄청 열심히 했어요.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너지가 된다, 민주당에. 맞아요. 민주당의 시너지가 됐다. 민주당에 좋은 거지. 안철수 왜냐하면 단일화 야, 하면.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단일화는 말씀에 구태다 이거는. 그래서 야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뒷부분에도 질문이 있어서 질문 예. 아직 안 했는데 야합이라고 하시지만 사실 김동연, 조원진과 하는 거는 야합이 아니고 제가 그것도 네. 설명해 네, 드리려고 네. 다 해놨어. 다 해놨어. 네, 다 뒤에 그거- 저도 듣고 싶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거는 이따가 좀 이제 가기로 하고 원래는 닉네임 닉네임이에요? 김건희 대통령님 민주당- 있으니까 그냥 읽은 겁니다. 아, 왜 닉네임으로. 민주당만 2명 나왔냐면요. 이제 단일화가 되면서 이제 원래는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패널이 한 분 나오시기로 돼 있었어요. 제일 한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일화가 되면서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를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당 측에서 이제 그 안 나오시기로 하신 거라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편파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민주당 분이 두 분 나오신 거 아닙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감독란님의 또 이제 또 스피커가 있으니까 맞아요. 예. 네. 저도 사실 여기다 윤석열 얼굴 달고 나왔어야 되는데. 화력이 또 제일 강력하거든요, 감독란님. 예, 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네. 우리 또 채팅창에 제 방에 보면은 앵간이해야제님이 네. 아니 제외 국민들은 투표도 했다. 근데 네. 이렇게 사퇴해버리면 아,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다음 토픽인데. 이런 얘기도 이제 또 네, 네. 해주셨어요. 좀 요것도 이제 있는데 그럼 우선은 시너지 효과의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네. 정책벤처 인토피아의 정현호 대표님. 네. 시너지도 얘기하기 조금 전에 아까 전에 이제 그 다당제를 꿈꿨던 거를 접은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다당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구조의 혁신의 하나잖아요. 지금 합당 단일화를 하면서 정권 교체 후에 정치 혁신을 같이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너지는 저는 있다고 이제 보는데, 근데 이제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선거운동 하느냐에 따라 시너지가 커질 수도 있고 안 커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 걸 말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 구성을 보면 약간 11이라는 숫자로 나눠보면 보수층이 한 3, 그다음에 중도 4, 진보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단일화를 하면 보수층으로 지지가 오는 건 약간 한 3 정도의 비율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고 나머지 중도는 약간 이제 표를 이제 방향을 잃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시 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은 있어요. 이른바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예. 보시는 거예요? 예, 일부 갈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정의당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연합한 이 후보가 이제 얼마나 더 비전을 보여주고 얼마나 더 이렇게 시너지가 날 것 같으냐를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3만 오는 게 아니라 한 3.5, 4까지는 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지율 상승은 한 3에서 4% 상승은 될 거라고는 3사까지도 네,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지지율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이걸 보면서 그 영화 파운더스가 생각났거든요. 그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 맥도날드 아시죠? 맛있겠네요. 예. 예. 햄찌 맥도날드를 처음에 맥도날드 형제가 만들었는데 오. 그래서 저는 그 형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그걸 만들고 굉장히 영업을 잘하시는 분이 그 브랜드만 사와요. 그리고 그 사람 내쫓겨요. 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가져온 거예요. 이를테면 원조 맛집 30년 됐는데 30년 된 할머니의 상표권을 가져오고 약간 원할머니 보쌈 그쵸. 느낌으로다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라는 것도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뭐 그 정치 개혁 저도 이제 기대하고 있지만 뭐 하겠다고 했는데 수순이 일단 선거 끝나고 나서 합당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이미 단일화랑 배치가 되는 그 시작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너지를 따지고 봤을 때 질문의 본질로 따져봤을 때 사실은 몇 프로 물론 크죠. 그것도 2, 3% 박빙이기 때문에 2, 3% 아주 크죠. 크지만 네. 그걸 다 못 가져오는 상황에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져왔다. 어떻게 중도적인 이미지와 뭐 실용, 과학 이런 부분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표뿐만 아니라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은 득을 시너지라기보다는 득을 굉장히 많이 봤다라고 근데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게요. 이번에 이제 단일화 선언문을 네. 보면 이제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까봐 안철수 후보가 정확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정권 인수 함께 하고 준비 함께 하고 정치 교체 맞습니다. 네, 정부 구성 함께 하겠다. 이 말을 계속 강조했는데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미래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했고 저는 그런 과정에 단순히 이미지만 가져오는 일들은 좀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합당을 했다고 해서 다당제 꿈을 포기했다 보기 좀 어려운 점은요. 지금 지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해서 그렇죠, 예. 만들었지만 결국은 위성 정당이 만들어지는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또 이제 합당한 후에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뜯어고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지금의 민주당의 이런 국회 다수석이 유지된 채로 협상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과 함께 합쳐진 그런 힘이 좀 더 커진 상태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고 다당제 구조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꿈을 접었다고 보기는 아직은 좀 네. 간단하게 이른 것 같아요. 그 뭐 채팅창에 보니까 뭐 게스트 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발언 분량에 있어서는 또 감독란님도 어느 정도 이제 예. 토론에 들어오니까 충분하게 또 저도 국민의당이나 지금 정현호 대표님이랑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에요. 네, 여러분. 맞아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치면 제일 지금 소외되고 외로운 게 지금 예은혜님이세요, 여러분. 아, 그렇지. 그냥 저희 그리고 서로 약간 사이 좋습니다. 우리 정도면 좀 조금만 지켜봐봐. 우리 숫자가 정도면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질이 중요한 거야 더 그 내용이. 그래서 우리 정도면 공방에서 엄청 채팅 많이 읽어주는 방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지켜보세요. 맞아. 다른 데는 이제 풍 쌓여서 읽어준다고. 아, 그러니까. 아, 우리 서재현님. 조금만 지켜봐줘요. 한번 말씀 아, 한 번도 안 하셔가지고. 네네, 장민수님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아, 네. 예.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도 이제 응원했던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었거든요. 유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쪽에 그 응원하신 분들이 많네요. 안철수 의원 진심입니다, 응원하는 진심. 아니면 그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말했던 여러 가지 이제 아젠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아젠다를 지키려는 마음은 아 저분은 진짜 진심이구나. 얼마나 진심이면 2012년 안철수 캠프 이름이 진심 캠프였잖아요. 그래서 아 이 정치 개혁 특히 다당제를 이루고자 했던 그의 그 의지는 저는 이번에는 안 꺾이고 그대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좀 쉽게 꺾인 것 같고 또 중요한 점은 그 꺾이는 과정에서의 설득력 있는 어떤 제스처가 전혀 없었다라는 점이 저는 되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에만 집중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살짝 플러스긴 한데 민주당을 비롯한 이제 여당에도 상당한 플러스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쪽에도 저도 정현호 네. 우리 대표님 3%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이 유리하다. 아 둘이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솔직히 이제 네. 안철수 후보가 이게 한 방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 방에 합당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할까 말까 이걸 꽤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한 4일 전인가 마지막으로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그렇죠. 때 제가 유튜브에 적었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적었었냐면 지금 어차피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사람이 그 약간 좀 귀족 중도라고 하죠. 귀족 중도. 나는 청렴 결백한 사람을 뽑겠어. 이런 사람들이 귀족 중도라고 부르거든요. 진짜 어느 정도 어느 쪽도 나는 싫다. 나를 만족시키는 이가 없다. 차라리 똑똑한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4% 네이밍도 잘도 정도 돼요. 했네 누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의 반반 해가지고 이제 약간 이재명은 뽑기 싫은 진보. 그리고 윤석열은 있어요. 죽어도 네. 뽑기 싫은 있다고 봐요. 있어요. 네. 예. 그거는. 국민의힘 이렇게 그 보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그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려면은 이 시점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민주당이랑 합당을 해야 거기서 이제 죽어도 이재명은 싫다는 사람들이 우리를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직전에 이제 나왔었잖아요. 이번 합당 직전에 쪼르륵 다 빠져가지고 갑자기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안철수 후보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간을 본 것인지 왜 무엇을 위해서 여태껏 저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1년 반 전에 이준석 당대표 마지막 여기서 방송을 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논리적이고 비유 제일 잘해요. 저도 많이 배우고 했었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세대포 이론을 하는데 이 사람이 본인이 보니까 유난포 이론에 이준석을 잡아넣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청년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는 무시당했다 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저는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당대표인데 이 합당이나 어떤 단일화에 대해서 전혀 배제돼 버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입당할 때도 아시잖아요. 패싱 이준석 논란이 패싱을 있었죠. 했고 이준석 대표도 그때 윤핵관이라고 해가지고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윤핵관이 장제원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청년들한테 정말 이번에도 이제 이준석- 협상 과정에서 좀 그렇죠. 다시 그래서 저는 존재감이 드러나고요. 이준석 네. 그 당 대표를 지지하는 청년이 만약에 윤석열을 찍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그럼 윤석열한테 찍힌 이준석은 강제 정계 은퇴가 될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한번 이게 왜 그렇지 않을 거냐면 사실은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예요. 그렇게 무시당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을 그렇죠. 뭐 것이다.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 서열상 당의 최고 어른은 당 대표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맞죠. 대한민국 서열이 7입니다. 엄청난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 대표도 나이나 연륜이 아니라 위치에서 후보를 어떻게 보면 가르친다기보다는 연습 문제도 풀게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이게 몸에 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른이고 좀 근데 윗자리에 기분은 있었으니까. 나쁜 거지. 왜 표가 이제 청년의 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습니다. 안철수를 저는 당 대표나 국무총리로 해서 이준석을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논리로 해서 저는 이야, 그건 안이 어떤- 포위론에 이준석 대표가 걸렸다. 그래서 청년들 저도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갈라치기 잘해요. 세대 지역 간. 이 부분은 부족하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이 청년 정치에서 이준석 아이콘이 있어야 된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을 지지하신 청년들은 윤석열을 찍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기승전 이준석이 이대가네. 빨려 들어가는데 근데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마지막에 청년이잖아요. 청년의 찍을 뻔했네. 깜짝 아니, 놀랐네. 저도 찍을 뻔했네. 듣다 보니까. 우리는 당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청년이 우선 청년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누굴 뽑아야 돼요? 이재명을 찍어야죠. 이준석을 위해서 이재명을 아니 근데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가부 종친인가요? 폐지를 외치고 종친인가? 있거든요. 민주당이 폐지해 주나요? 여가부 폐지는 제가 다음 주에 땜빵 불러주면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거기까지 안 갑니까? 오늘은 요게 집중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우선은 저기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얘기가 장인호 대표님. 두 가지 정도 얘기해 주신 걸 좀 반론하고 싶은데 하나는 안철수 대표에게 매우 실망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듯 하다가도 다시 또 그거는 안철수 대표의 나쁜 점으로 청년을 무시한 처사라는 그렇죠. 예, 식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봐요. 걸로 제가 들리는데 무시했다. 예. 근데 일단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에 그 단언하면서 자기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말은 저는 무슨 꿍꿍이를 갖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좀 진실돼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공동선언문 할 때에도 말을 하는 목소리를 좀 보면 약간 결연한 의지를 진짜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단순히 이용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좀 이렇게 국민들께 정확하게 이렇게 단언하는 것처럼 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진실됨을 좀 느꼈고 그래서 기대가 사실 더 되는 점도 있어요. 안철수 후보와 이렇게 함께 해주면서. 두 번째는 이준석 대표가 이 윤석열 후보가 워낙 권위적이어서 이 청년들을 무시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좀 그거는 좀 아니라고 좀 보는 점은 물론 당 대표는 당 대표가 맞지만 우리 당원 당규에는 대선 후보가 뽑히면 당무 우선권은 대선 후보에게 간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매번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이라서 이제 근데 후보 중심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당의 대표는 대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는 존중되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균형이 이번에 잘 잡혀진 문화를 만들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청년 정치 세대들이 이제 어느덧 20대 때 출발한 친구들이 30대 중반 그쵸, 후반으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곧 있으면 40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 과도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변화는 당에서도 다시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밝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어차피 또 이제 이어지는 이슈가 있으니까 네. 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 다음 이슈는 네. 감독관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단일화와 관련해서 유권자 모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외국민 투표는 이미 엊그제 종료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단일화가 타결됨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던지셨던 재외국민들의 표가 무효표가 되었어요. 자동 사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재외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이에 대한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버스와 기차는 기본이고 아니 솔직히 저도 외국 살아봐서 아는데요. 그 외국 살면서 이걸
투표를 하러 가려면은 엄청 힘들다면서요. 아니 그 대사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우리나라야 그래도 교통망이 잘 아니 되어 그쵸. 있지만 예, 저 같은 경우 제가 살던 주에서는요 대사관 가려면은 1시간 반 정도 차 타고 가야 돼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차 타고 가거나 해가지고 투표하고 오는데 그게 이제 무효가 된 사람들은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진짜 예. 그렇죠. 아니 나는 무엇을 위해서 투표를 하였는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그 청원인은 버스와 기차는 기본이고 실제로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재외 국민들은 이제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제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 투표까지 이미 마쳤는데 이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115개국 219개 투표소에서 재외 유권자 22만 6,162명 중 16만 1,878명이 투표에 숫자를 참여해서 굉장히 잘 외우시네.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 중 안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사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들 어떤 의견을 이런 말 가지고 쉽게 뭐 설명하면 무효예요. 이제 없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증발했습니다. 자, 뭐 어떻게 이제 장민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 글을 올릴 정도의 분이라면 찐 지지자였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안철수 후보를 그거에 정말 대한 약간 지지했던. 분노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제 글에 네. 좀 서려 있는 게 좀 거지. 느껴지는데 예, 예, 사실 저는 안철수 지지자들에게는 사실 완주를 하겠다라는 사인을 아주 여러 번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더 굳건히 믿고 투표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긴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타고 가는 맞습니다. 그런 수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허탈함과 또 배신감이 이렇게 또 발현이 된 게 아닌가 싶고 또 근데 이걸 제도화해서 막을 수 있을까요?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듭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번 공론화가 된다고 하면 또 제도화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기는 해요. 아니면 뭐 다음 대선에서는 좀 조심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직전에 한다던가 이미 재외국민 투표 끝난 다음에 이렇게 사퇴를 한다던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안철수 방지법은 이제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이게 네네. 반농담인데 한번 네네. 들어보세요. 그냥 예를 들어 저렇게 사퇴했으면 지금 대통령 기탁금 3억인데 국고를 환수하는데 예, 예. 만약에 저기서는 뭐 사자구도나 뭐 14명 후보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 찍더라도 네네. 안철수 후보가 없으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마음에 새로 이제 그것도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 투표한다면 교통비나 이런 걸 뭐 준다든지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국고 3억 원을 뭐 이렇게 좀 지원해 준다. 이건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상에 그걸 개선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은 해요. 그 솔직히 그냥 안철수 후보가 내야 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 너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쵸, 너가 이거는. 책임을 져라. 아니 왜냐하면요. 그렇게 예를 들어 두 배를 네. 뭐 기탁금의 2배 우리가 아파트나 청약할 때도 계약금 하면 2배 물려주잖아요. 오히려 페널티를 더 그렇듯이 올리는. 3억이 페널티를? 아니고 3억을 더 얹어서 그만큼 국민들을 돈도 무서워야 많으니까. 되니까. 아니면 주식을 넣어도 되지.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지표를 보면은요,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솔직히 거대 양당 중에 하나가 당선이 될 거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유, 정의당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당이나 이제 네. 허경영이 어떤 당이죠? 국가혁명당. 네, 국가혁명당이나 이렇게 국민의당이나 이렇게 뽑아주는 이유는 지금 이 현재 대선의 지표가 다음 대선에도 작용을 하고 이게 굉장히 또 지지를 표현하는 방식인 그렇죠. 거죠.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스탠스가 있다, 참 이 정도의 좋은 능력이 얘기네요.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지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뽑아준 건데 이게 약간 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하실 때 좀 저도 좀 한마디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몇 번씩이나 나는 완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케이 이번엔 진짜 완주를 하시나 보다 뽑아줬는데 이러는 건 조금 배신감이 들 만한 행위가 맞다고 하는 거죠. 플러스 S님이 계속 저희가 조금만 지켜봐달라라고 했었는데 참 맞는 말을 써주셨어요. 지지층이 얼마 없더라도 한 표는 표가 아니냐. 표 맞죠. 이렇게 잘 써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재외국민뿐만 아니고 지금 사실 오늘 이제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사태로 뽑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인쇄가 돼서 그 인쇄 나오기 때문에 마감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그 인쇄돼서 나오는 부분에 사퇴 처리로
나옵니다. 안철수 후보가. 근데 본투표 땐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럼 본투표에는 사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사퇴한지 모르고 안철수 후보를 뽑을 찍는 수 있죠. 사람이 네, 더 생길 수 있다. 국내에서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재외국민 투표보다. 근데 저는 이게 선거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이건 사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날하든 뭐 3월 9일 날하든 8일 날 할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모르는 건데. 뭐 전날 네. 아니 뭐 당일날 아침에 그렇죠. 나 오늘 안 돼. 사퇴할 수 있죠. 그만할래.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법으로 제한할 게 아니고 그건 그건 어렵죠. 정치의 예. 묘기 때문에 그거를 뭐 법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선거법으로 저는 이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사퇴 표시가 나오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본 투표 가서도 뽑아서 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선거법을 바꾸면 사표를 좀 더 줄일 수 있는데 있는 것도 제대로 지금 못하면서 뭘 없는 걸 만들기 전에 우리가 본 투표 때만 하더라도 사전 투표 형식으로 자기 투표용지를 뽑아서 할 수 있게만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거라도 살릴 수 있지 않냐. 지금 있는 것부터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건의 하나만 해도 될까요? 뭐 이제- 어디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우선 예. 해보십시오. 예. 아니 그 솔직히 성형 수술만 해도 이제 예약금 내놓고 이제 수술 직전에 이제 취소하면은요 그 페널티. 안 돌려주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취소 필요하다고 기간에 생각합니다. 따라서 페널티를 달리하잖아요. 아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직전에 선거 직전에 또는 이미 지났는데도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페널티가 주어지는 게 사실상 좋지 않을까요? 노쇼로 간주해서 그렇죠.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종이를 다시 뽑는다고 하는데 이거 뽑는 것도 얼마입니까? 그리고 사람이 달라붙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아니 저기 솔직히 그 지금 제가 국민의힘을 뽑는 사람 입장으로서 국민의당 페널티 지지선언을 이런 해버린다.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도 뭐 이건 맞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이거 뽑은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한 꼭 뭐 불가능 이렇게 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뭔가 디스어드밴테이지 불이익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예. 정책벤처의 인토피아 대표의 정현우 대표님. 예, 이거 사표 처리가 된 거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께 해외에 계신 국민들께 예의는 아닌 건 맞죠. 그래서 사죄해야 할 건 맞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정말 마음을 담아 죄송하다는 말을 이제 했는데 이게 예가 아닌 건 맞습니다. 다만 이걸 제도화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날까지 어떤 정권을 만들어야겠느냐에 따라서 국민들도 전략적으로 투표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한다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근데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투표는 종이 투표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는 현장에서 당일날 인쇄해서 뽑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이제 본 투표는 워낙 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그렇죠. 몰려오기 때문에 아니, 유권자가 4,4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일날 현장에서 뽑았다가 난리가 나니까 예. 미리 인쇄를 이번에 했는데 그 시기가 이제 안 맞았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종이 투표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저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를 하는데 선거 결과가 2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야, 그건 좀 재미없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이제 투표 방식이 바뀐다면 이거는 뭐 하루 전날에도 나중에는 바뀔 날이 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종이 투표로 기반으로 한다면 이런 문제를 계속 겪게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온라인 투표에 좀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왜죠? 프로듀스 101도 아니고 솔직히 조작이 너무 쉽잖아요. 요즘. 주작의 가능성. 블록체인은 조작이 좀 어렵죠. 아, 그래요? 아가씨 유가로 뭐. 네, 왜냐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신빙성 이제 본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보면은요. 저는 제가 이제 중국에도 살아봤고 이제 중국에 보면은 이제 중국의 카톡이라고 위챗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위챗에다가 누가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해가지고 링크랑 같이 올리고 이거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가서 막 그거 올리고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온라인 투표를 신뢰를 못할 것 같아요. 약간 뭐 좀 온라인 뭐 제 방에도 지금 황각재님이 네네. 블록체인도 기법이지만 뭐 기술적 오류는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해주시기도 했지만 뭔가 이제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아니 그냥 전자적인 쉽게 안철수 방지법에서 재투표 그 전에 사퇴 못하게 막으면 됩니다. 그냥 사퇴하면 근데 정치- 내 마음인데 사퇴를 못하게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내 마음이지만 국민의 권리 그것도 침해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퇴안 단일화안 기간을 땡겨주면 돼요. 아니면은 아니 근데 그거를 아니요, 그렇게 그게- 못하게 하면은 이럴 그게 때는 현실적으로 노무현 정몽준 그런 단일화 안 결렬 되는 뭐 이런 거죠. 거 안 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치가 사실은 굉장히 예전처럼 진보 보수 이런 게 줄어들고 그리고 이게 표심도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조그만 하나의 그것도 되게 심각하니까 아예 그냥 없애면 아예 되죠. 극단적으로 좀 법으로 한다기보다는 이게 예의를 어겼다고 해서 막 법으로 물지 않듯이 예의는 예인 거고 범법은 범법이. 그렇죠. 뭐 사람이 모인 데서 그쵸. 방구를 꼈다고 해서 뭐 벌금을 내지 그렇죠.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페널티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자기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나갔는데 페널티를 몇 억을 거두면 그건 개인적인 사유를 침해할 수도 있거든요. 역으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유권자분들이 심판을 해주시면 돼요. 예의를 없게 한 거는 그 사람이 정치적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결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걸로 갚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는 돈이 많아서 난 돈 뭐 1,000억이라도 내고 나는 사퇴할란다 하면은 거기서 또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는 거죠. 나는 진짜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뭐 일이 있어서 진짜 난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론 가정을 해서 근데 이게 몇 억을 내야 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못 내놓는 건 정치적 제도적으로 또, 할 수 있느냐. 참 그거야말로 정치적 또 제약이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유권자분들께서 이걸 다 담아두시고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주시면 그게 더 깔끔할 것이다. 요 말이 좀 가장 동의를 이성적인 요건 짧게. 짧게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정치적 그러니까 제도를 만드는 걸 또 정치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도를 창출하는 정치의 역할에서 모든 걸 다 규제할 수는 없는 경우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정치적 책임으로 이제 판단을 받는 거고 국민들께 이렇게 실망을 안겨드린 만큼 지지율은 빠져서 투표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의 영역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정현호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다 맞는데 국민의힘당은 모순인 게 갑자기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 제도와 어떤 부분이 모순입니까? 그러면? 시스템 제도화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드리자 예. 사람이 교체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제도 개선을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사람 바꾸자 해서 정권 교체를 매번은 수단이라고 하시면서 그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선 특히 청년들 힘든데 지금 1시간 동안 주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주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권 교체가 이제 그 말만 정권 교체하는 거 의미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국민은 그냥 민주당에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나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근데 약간 이재명 후보가 그거를 이제 그 민주당이란 타이틀을 달고 그거를 이겨내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페널티가 있잖아요. 지금 정권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페널티가 아니고 당연히 받은 거죠. 왜냐하면 오만했다. 5년 동안 오만했기 때문에. 완전 오만했죠. 근데 부산 선거, 서울 선거 지고 민주당 오만했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부산 어디요? 부산시장, 서울시 재보궐선거.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70명 의원 또 일요일 날 8시에 말씀 국무총리 뭐 총리설도 그렇고 이제 결선 투표도 계획을 해야지만 민심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더 낮아졌는데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오만해진 거 벌써 됐다. 오만해졌다고 볼 저는 만한 그렇게 근거가 뭐 있을까요? 그냥 근거가 말씀드려요. 네. 정책적인 승부를 안 걸고 보면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색깔론으로 들어와요. 정책적인 거 많이 했어요. 오히려 이번 선거는 어떤 정책 선거가 돼가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청년들 얘기할 때 주식 양도세 폐지. 근데 주식 양도세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떡해. 그 무고죄 강화. 주식 양도세 폐지. 주식 양도세 뭐예요? 저는 주식 양도세는 네. 주식 혹시 하세요? 예, 저는 제가 주식을 하거든요. 저도 증권사였죠. 그러니까 세금 부담을 아, 그러네. 증권 근데 회수까지. 여기 갑자기 이제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갔는데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도 공약이 괜찮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가- 공약 아니- 없이 이제 색깔론으로 간다고 하시는 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정리해 보면은 왜냐하면 이번 이슈는 네네. 안철수 후보 그 방지법 얘기를 하는 거여서 아 여기까지만- 죄송합니다. 안철수 예, 좀- 패싱해버렸네. 아니,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이 얘기는 사실 또 중요한 얘기예요. 채팅창에 계속 나왔던 흐름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 아까 이제 그림자님께서 이번 대선은 당을 떠나 국민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공약 등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서로 네거티브만. 헐뜯고 꼬투리 맞아요. 잡고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 뽑는 자리인가 맞나 싶네요. 근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또 언론의 탓과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냉정하게 말해서 유튜브 채널의 3프로TV만큼의 깊이 있는 어떠한 내용들을 보여준 게 어디 있습니까? 지상파에서? 그렇게 깊게 들어간 내용들이 있어요? 그 4명이서 심지어 대통령 후보를 그 바쁜 시간에 모아다 놓고 실시간으로 토론을 하는데 뭐 동의합니까? 뭐 동의합니까? 대답하세요. 이러다 끝나. 이게 무슨 코미디도 재미없는 이런 코미디가 개그 어디 콘서트가 있어? 망한 이유가 있어요. 예. 아니 뭐 공약에 대해서 직접 나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들을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 총량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존재를 하는 건지. 정말 그래서 유권자들이 정말 자극적인 걸 원할까? 아니면 진짜 공약 얘기하면 재미없어서 그런 걸까? 재미없게 포장을 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다각화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